식초 좋다고 매일 마시면 오히려 병원 갑니다. 50대 이후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초. 혈당을 잡아준다. 내장 지방을 줄여준다. 혈관을 청소해준다. 이 말, 요즘 50대 이후라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 공복에 식초물을 마시기 시작한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 내 몸은 그 식초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5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도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완충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 몸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변화가 진행됩니다. 인슐린 감수성 감소, 공복 혈당 점진적 상승, 신장 여과율 감소, 전해질 조절 능력 저하, 위 점막 회복 속도 둔화. 젊을 때는 혈당이 잠깐 떨어졌다 올라와도 금방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에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식초는 작은 자극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히 작용합니다. 식초가 실제로 몸에서 하는 일.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이 성분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데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그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즉,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급증되고 지방이 축적됩니다. 식초는 이 과정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15에서 30ml를 12주 섭취했을 때 체중 1에서 2kg 감소, 허리둘레 감소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연구는 대부분 건강한 성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복용자, 위장 질환자, 고령층은 연구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좋은 걸 더 챙겼을 뿐인데 58세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김모 씨는 당뇨 초기 단계였고 공복 혈당은 120에서 130 사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었고 수치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식초물 1컵, 그리고 30분 뒤 평소처럼 당뇨약을 복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던 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눈앞이 약간 흐려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혈당은 52, 저혈당이었습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약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수치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겁니다. 김 씨는 몸에 좋은 걸 하나 더 보탰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에서는 작용이 겹쳐 과해진 상태였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몸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 사례, 혈압이 낮아졌으니 좋은 거 아닌가요? 63세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박모 씨는 고혈압으로
혈압약과 이뇨제를 함께 복용 중이었고 평균 혈압은 13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식초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2번 식초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깜깜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보니 85에 55. 본인은 오히려 수치가 더 좋아진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저혈압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순간적인 혈압 저하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낙상은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내 사망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 많이들 모르십니다. 혈압약, 이뇨제, 그리고 식초 모두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겹치면 결과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어지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좋다더라. 55세 이모씨. 이모씨는 복부 지방이 고민이었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비교적 진하게 탄 식초물을 마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면서 속쓰림이 시작됐습니다. 가슴 중앙이 따끔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위염. 식초의 산도는 pH 2에서 3. 위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점막을 보호해줄 음식물이 없습니다. 산 자극이 직접 닿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점막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자극이 이제는 누적됩니다. 식초가 독이라서가 아니라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네 번째 사례, 그냥 쥐가 좀 나는 줄 알았습니다. 61세 최모 씨는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종아리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켰고 피로감도 심해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 하한선에 가까운 상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으로 칼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식초가 직접적으로 칼륨을 낮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성 자극과 체액 변화가 반복되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해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장 박동과 연결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작은 변화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네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식초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미 몸이 변해 있고 약을 복용 중이고 완충 능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작용이 겹친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좋은 걸 더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겹치면 몸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괜찮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마실까요?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 위장 질환이 없는 사람, 저혈압 경향이 없는 사람, 하루 소량 희석해서 섭취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문제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완충 능력이 줄어듭니다. 내장 지방과 혈관의 연결.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은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식초의 혈당 완화 효과가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 하나로 동맥 경화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초모는 정말 특별한가? 위드머더 제품이 인기입니다. 초모는 발효 과정 부산물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더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혈당과 지방 대사의 핵심은 아세트산입니다. 초모가 있다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아, 식도, 신장에 미치는 영향. 식초는 산성입니다. 반복 섭취 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전해질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사용법. 하루 15ml 내외. 식초 1, 물 20 이상 희석. 식사 중 또는 직후. 약 복용 전후 2시간 간격. 혈압, 혈당 정기 체크. 위장 질환이 있다면 상담. 그리고 가능하면 물로 마시지 않고 요리에 활용하세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식초보다 더 중요한 것. 50대 이후 내장 지방의 핵심은 혈당 급상승입니다. 이를 줄이려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 줄이기, 식후 15분 걷기, 단백질과 함께 섭취, 수면 7시간 이상. 식초는 보조도구입니다. 핵심은 생활 습관입니다. 마무리. 식초는 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이 더 예민합니다. 좋다더라, 유행이라더라, 이 말만 믿고 시작하기엔 고려할 변수가 많습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최근 어지럼증은 없으셨나요? 속쓰림은 없으셨나요?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선택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정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클로스는 여러분 곁에서 검증된 정보만 전하겠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기준으로, 불안이 아니라 이해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